자, 이제 104페이지 보시면은 분할입니다. 예, 분할은 뭐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 나누어 등록하는 것, 왜 그것이 분할이죠. 뭐 중요한 거는 우리 분할 거기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보여주시죠. 제일 밑에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가 있는 경우는 거기 일부 동그라미 치시고 일부 행질 변경. 그래서 분할 의무 있는 경우는 또는 일부가 한 필지 일부입니다. 한 필지 일부가 용도가 달라졌을 때 거기 용도, 예,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자, 근데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통 우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뭐 60일 이내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변경된 게 사유니까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근데 이 신청 의무 사항이지만은 만약 이걸 위반했다,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해야 되는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과태료 부과는 X. 예. 과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의무가 없는 경우. 자, 의무가 없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매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 이렇게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표시는 쭉 됐고, 경계는 이제 뭐 거기 새로 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지번하고 면적하고 거기 묶으시죠. 2번 3번 지번하고 면적하고. 그 지번은 분할 시 붙이는 방법은 한 필지는 종전의 지번을 부여하고, 종전의 지번을 하나 부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다음 본번이 아니라 다음 부번부터. 그게 시험에는 다음 본번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질문이죠. 본번의 최종 부번. 시험에 항상 본번의 최종 부번을 출제자가 주어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674의 9번지에 대해서 그 세 필지로 분할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한 필지는 674의 구로 하나 두고, 근데 여기 이제 최종 그 부분을 주게 되죠. 674의 이제 도면을 주고 출제할 수도 있겠지만은, 도면 안 주고 문제 내면은 이걸 줍니다. 674의 15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본번의 최종 부분이 15번지. 그러면은 본래 지번은 674의 9를 하나 주고, 나머지는 674의 16, 그 다음에 674의 17 이렇게 부여한다 하면 맞죠. 그리고 만약에 도면을 주고 이렇게 문제 냈다면 도면상 이렇게 주시고, 최종 이제 674의 새끼 번호가 제일 끝번이 몇 번인지를 보시고 뭐 그 다음부터 붙여 나가면 됩니다. 도면을 이제 가지고 출제했을 때. 근데 이건 지금 나대지 뭐 건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붙여놨는데, 건물이 있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필지를 세 필지로 나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대지일 때는 여기서부터 674의 9, 674의 16,
17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나 사무실용 건물이 있으면은 토지 소유자가 본래 지문인 674의 9를 부여해 주세요라고 신청 시 부여합니까? 신청이 없더라도 부여해야 합니까? 네? 없더라도, 그렇죠? 그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부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합병할 때는 이제 신청 시 우선 부여해 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합병 한번 볼까요?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 하고, 이때 합병은 신청 의무가 원칙은 의무상이 아니에요. 아까 분할은 원칙으로는 일부가 용도가 달라지면 분할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임의적인 거는 우리가 땅을 일부 떼가 팔 때 꼭 분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땅을 일부 저한테 팔아요. 꼭 분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 했잖아. 임의적이 이렇게 했잖아. 그죠? 의무사항이 아니다 했습니다. 분할은. 일부가 용도가 달라졌을 때는 의무사항이었죠. 그죠? 의무사항이었고, 그렇지만은 일부가 용도 달라진 게 아니라 단지 일부 떼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이때 파실 때는 분할하고 안 하고는 우리 계약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이거는 임의예요. 왜 일부 땅 사놔놓고 안 분할해 갔느냐, 이런 식으로 뭐 간청해서. 그리고 지금 물론 아까 일부가 용도 달라졌다 하더라도 의무사항은 의무사항인데 과태료는 부과 안 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시험에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일부를 파신다든지, 근데 한 필지 전부 파실 때는 사실은 분할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등기만 이전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나 일부를 저한테 매매했을 때는 분할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유다, 이렇게 임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 되면 이제 공유로 등기를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다음 합병은 왜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합치는 거는 그거는 팔기 위해서도 합칠 수 있고, 또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 합필할 수도 있고, 그건 공법에서 관련되잖아요. 그죠? 예. 자, 신청 의무는 거기 주택법에 따른 거 주시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유자가 필요에 따른 경우, 방금 이거는 필요에 따라 합병하는 거는 아까 여러분이 그거는 임의적이다, 합병하고 안 하고. 이때 측량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측량 안 해도 되죠? 측량 X. 그래서 시험에 혹시 합병을 하고자 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하여, 면적 측량을 하여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 하면은 틀린 지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60일은 똑같고요. 그 다음 합병 제한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합병을 할 수 있나 없나, 8가지 공부 다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왜 할 겁니까? 예. 틀려줘보죠, 그죠? 아직 한 몇 개 틀려줘도 합격하시면 되는데. 근데 볼락하면 머리 아프죠, 그거. 8개 왜 다 외웁니까, 그거? 제가 요령껏 하시라 했죠. 공부는 요령입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필지 요건은, 한 필지로 하려면은 일단 지목도 같아야 돼요. 지목이 동일해야 되고, 또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고, 축척도 동일해야 되고, 지분 부여지역도 동일해야 되고, 예? 또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집안이 연속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져 있는 거는 하필이 안 됩니다. 니동이 같아야 되고. 근데 한 필지는 이게 이렇게 두 필지예요. 요 100번지하고 101번지하고 둘 다 되고, 둘 다 여러분 땅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걸 합필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 미등기 상태고 이거는 기등기 상태라면은 합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끼리끼리, 미등기끼리, 기등기끼리, 끼리끼리, 유유상종 할 수 없습니다.
아이 뭐 금방 들어가 모릅니다. 뭐 저는 30년 해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뭐 이제 2시간 3시간째인데 뭐 그죠? 아파트 동호수도 아직 이사간 저 차 산지가 벌 3년 때도 저 차남바 아직 못 해왔어요. 그게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 뭐 니 그 어디 놔뒀노 차 그 기억도 못 하나 하시는 치매가 하시는데 저는 강의하는 학생들 강의하는 그 내용만 머릿속에 돌아가지 뭐 사소한 거 못 외웁니다. 그거 저 계좌번호도 몰라요. 저거는. 그렇게 여러분 뭐 지금 이것도 미등끼리 기등끼리 듣긴 지금 하기는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둘 다 등기돼 있든지 둘 다 등기 안 돼 있든지 됐죠? 근데 만약 이게 여러분 땅인데 자 여러분 땅인데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든지 둘 다 돼 있든지 자 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00번째는 자 이게 여러분 갑의 토지다 여러분 갑의 토지인데 갑의 토지 위에 시험자가 출제자가 말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한테는 지상권을 설정 등기해 줬고 여기는 101번째는 병이라는 사람한테 토지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다음 중 하필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뭐 찾아라.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이거 하필할 수 있어 없어요? 네? 갑의 토지 100번째와 101번째가 두 필지 있는데 100번째는 을이라는 사람에게 지상권 설정해 줬고 또 101번째는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 설정을 한 상태다. 이때 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필할 수 있다 없다? 누가요? 제가 이래했어요. 너무 그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면 강의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다 하는데 뭐 저는 되게 쉽게 해드린다 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소유권은 당연히 소유자가 같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용익권 이 용익권이 자 소유권과 용익권이 그 등기된 경우는 하필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소유권과 용익권이 등기된 경우는 하필 가능한 걸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외 등기가 등기된 경우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익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는 하필 되는 걸로 공유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 일부에 설정되어 있든 전부에 설정되어 있든 그러면 저건 하필 돼야 안 되죠? 되죠? 여러분 땅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는 을식이 지상권 설정해 줬고 여기는 전세권 설정해 줬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하필 신청 받아줍니다. 이거. 그대로 사용 기한까지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기한 끝나면 나가면 되고 비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일부에 설정했던 전부에 설정했던 일부에 설정했다 하더라도 아까 원래는 한 필지 전부에 설정했잖아. 값이 을식이한테. 그렇지만 하필하게 되면 일부가 되어버리잖아요. 하필하게 되면 일부가 되어버리죠. 아까 하필하기 전에는 한 필지 전부에 을식이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는 셈이죠. 그리고 또 뭐 일부에 설정돼도 마찬가지 100번지의 절반을 을한테 설정해 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시지만은 우리 부동산 일부에는 얼마든지 그 용의 물거래라든지 임차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일부에. 그렇지만은 소유권이나 용의권 하면 지, 전, 임 이렇게 해서 4개예요. 지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4개입니다. 우리 건물에 설정될 수 있는 용의권은 임차권하고 전세권밖에 없습니다. 건물에 설정되는 거는. 그죠? 예. 그럼 토지에 설정되는 거는 이 4개인데 이 중에 이 3개는 용의 물권이고 이건 용의 물권, 임차권 용의 채권이다.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임차권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의권일 때는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걸로, 단 이제 주의하실 거는 거기 우리 교재에 합병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뭐 도표에 거기에 1번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됐을 때 2번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그게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고 줄치죠. 지역권의 등기.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그러면 승역지의 지역권, 승역지, 요역지. 우측에 보시면은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 4번에는 합병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없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경우 고기 줄치고. 그러니까 4번에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 안 된다. 그러나 승역지에 지역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제가 지난번에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도로고, 그 다음에 또는 강이다 보고, 이게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고, 자 이럴 경우에 이건 병식 땅이고, 이거 100번지, 뭐 101번지, 102번지 뭐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이때 여기 을이 여기 이제 자기 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이게 맹지예요. 눈물 길이 없는 땅을 맹지를 하는데, 그 맹지니까 건축을 하려면은 도를 내야 되니까, 길을 내야 되니까 이때 을의 땅을 요역지, 갑의 땅을 승역지, 이렇게 요역지, 승역지. 이때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라 해야 하고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아신다. 그 다음 이게 만약에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밭으로 쓰다가 이거 논농사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답으로 이걸 이제 지으려고 하면 수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천수답이 뭐 농사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수로를 이용하려면 역시 지역권 설정해야 됩니다. 제가 겸용 그랬어요. 도로 또는 강 이렇게 했어요. 그림에. 됐죠? 예. 자, 그림을 제가 여러분 연상하시라고 도로 또는 강이라고 가정하고, 갑의 땅은 도로와 강을 접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농사 짓고 싶으면 물대면 되고, 또 도로 뭐 접하고 있으면 다니면 돼요. 근데 을시기는 맹지기 때문에 논농사도 못 짓는 상태고 밭농사만 짓다가 논농사 짓고 싶다. 그럼 물을 대야 되니까 을시기한테 아주 값이 찾아가서 내 수로 좀 내자. 1년에 지를 얼마 줄 테니까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약정으로서 지역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지역권 설정 등기는 갑의 토지 등기부 을구해야 돼요. 을의 토지 등기부에 을구해야 돼요. 지역권 설정 등기. 그렇죠. 승역지 갑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당사 신청합니다. 갑이 의무자가 되고 을이 권리자 됐죠. 을이 지역권자니까 을이 지역권리자, 갑은 설정자인 등기 설정해줄 의무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을의 토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합니다. 자, 요때 이 갑 땅 요거 100번지하고 101번지를 이게 갑이 샀어요. 이걸 매수해가지고 이걸 합의하려고 합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건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뭐 다른 땅이 있는데 이걸 을시기가 합의를 안 된다. 이렇게 승역지는 요역지는 가능하지만 승역지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승역지잖아요. 승역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돼요. 100번자하고 101번자하고는 갑식이 이 땅 사가지고 이제 갑의 땅에 병의 땅이 아니라 갑의 매수해가지고 등기 넘겨가지고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네. 자,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에 한 번씩 106페이지 합의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해가지고 승역지에 지역권 등기됐을 때는 동그라미. 그렇지만 4번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X. 이렇게 해서 시험에 꼭 주의해 주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그럼 아까 우리
자, 소유권, 용의권 이외에 등기된 경우는 하필이, 자, 이 등기, 요것이 등기됐을 때는 얼마든지 하필 가능하다. 일부든 전부든. 그렇지만 이 외에 등기가 됐을 때는 안 되는데, 단 하나, 창설적, 창설적 공동저당. 요거는 가능한 걸로 시험에 주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창설적 공동저당의 뜻이 뭐였습니까? 창설적 공동저당. 등기 원인, 그 다음에 접수 번호, 그 다음에 등기한 날짜, 연, 월일, 요게 동일. 요 동일한 걸 우리 창설적 공동저당이다. 요것은 합필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창설적 공동저당 해서 글자를 너무 또 날려가 제가 죄송합니다. 창설적 공동저당. 이때 공동저당이라, 공동담보다, 이렇게 공동담보다, 공동저당이다, 이런 표현은 공동이라 할 때, 원래 공동은 두 사람 이상을 공동이라 하는데, 그러나 이 담보의 공동이란 말은 사람을 두 사람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담보 목적물이 두 개 이상이 됩니다. 두 개 이상일 때. 여러분,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시에 담보 잡으면 그 뭐예요? 무슨 담보예요? 공동담보가 돼요. 여러분, 단독주택 땅도 있고 집도 여러분 건데, 그걸 둘 같이 대출 받으시면서 동시에 담보 대출 받으시게 되면은 그게 공동담보예요. 땅도 마찬가지. 저기에 100번지와 101번지를 갑시기가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동시에 같은 금융기관에 대출 받았다면은 이거는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대출 한 건이고, 그다음 접수번호 똑같을 거고, 연월일도 같기 때문에 이거는 한 필지로 접수해서 등록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물론 다른 은행에 또 대출 받으면 돼요, 안 돼? 이거요? 안 되죠. 동일한 은행, 그것만 설정됐을 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설정된 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102번지도 이게 되고, 이걸 처음에 대출 받을 때는 100번지와 101번지를 담보로 설정해주고 대출 받았었어요. 근데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하락해가지고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값이 근데 땅값 떨어질 일은 잘 없어요, 사실은. 뭐 해모시스를 도는다든지 참고로 오늘 어제 포항의 그 지진 원인이 지열 그 발전소 때문에 이제 일어났다고 이제 발표났어요. 이제 땅값 올라가겠죠,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겠죠. 자, 일단 참고로, 그러면 만약에 아까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지진 때문에 땅값 내려갔다. 그러면은 추가로 더 설정해라. 그럼 추가로 더 설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추가로 더 설정하는 건 추가적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추가적. 근데 101번지하고 102번지는 하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땅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땅인데, 여러분 처음에 대출 받을 때는 몇 번지 담보 잡았어요? 100번지하고 101번지하고 담보 설정해 주셨잖아요. 요걸 담보 설정하시고 1억 빌려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땅값이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1억 가치가 안 돼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더 잡으시든지 아니면은 돈 갚아라 합니다. 기한 이익 상시 사유 있잖아요. 공부했죠, 여러분? 기한의 이익은 누구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만약에 담보를 설정 안 해주거나 담보 한도가 떨어지면요, 돈 갚아라 해요, 금융기관에서. 기한 안 봐줍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없이 돈 갚을 형편이 안 되면은 추가로라도 더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자, 이제 추가로 더 설정해 주셨을 때 101번지하고 102번지 같은 금융기관이고 담보 대출 받은 거예요. 하필 된다, 안 된다? 예? 방금 설명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우리 젊은 분, 돼요, 안 돼요? 자, 아까
처음에 두 필지 100번지하고 101번지는 등기 원인하고 접수번호하고 날짜가 같았잖아요. 예? 1억 대출 받으시면서 두 필지를 처음에 담보 설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뭐 땅값이 떨어질 일은 없지만은 만약에 땅값이 떨어져 가지고 1억 가치가 안 된다, 두 필지만 가지고는. 그래서 금융기관이 돈을 갚으시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설정해 주시든지 해가지고 한수 없이 옆에 102번지도 추가로 설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등기 원인은 동일해요. 이제 그걸 아시라 이 말. 등기 원인은 1억 대출권 때문에 추가로 설정해 주시게 된 거예요. 102번지가. 그런데 그게 접수 번호가 다르고 연도가 달라요. 이게 날짜가 달라요. 됐죠? 안 된다고 답해야 되죠. 이제 응용 문제 나오면은. 그러니까 두 필지는 창설적 공동담보예요. 이게 처음부터 두 필지를 동시에 담보 잡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원인 1억 그 대출권이고 접수번호와 등기 날짜 접수번호가 똑같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하필해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분필되어 있는 거나 하필되어 있는 거나 담보 가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물론 땅값 차이는 조금 나겠지. 하필하면 땅값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102번지는 추가로 더 설정한 거예요. 원인은 동일하지만은 접수번호와 등기한 날짜가 달라요. 이거는 101번지하고 102번지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이 말입니다. 네? 추가적 담보를 추가 설정한 거거든. 예. 자, 이제 우리 창설적 공동저당, 추가적 공동저당 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합필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도 시험에 합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합필을 지적소가. 근데 뒤에 보면요, 합필해준 사건이 있어요. 어디 있던데, 네,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디 있던데, 1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1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그 파란 네모 있죠. 참고 학습 121페이지. 121페이지.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합병한 경우와 같이 지적소관청이 합병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에 따른 대장을 정리한 후 소유자가 합병 정리된 대장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 합병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합병 등기 신청을 각하하고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다가 합병할 수 없는 토지임을 통지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지적공부의 합병 내용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 안 해줍니다. 즉 여기는 지상권이니까 합병해 줬잖아, 아까 두 필지는. 근데 이게 둘 다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아까. 그러면 한 필지는 저당권 설정이고 한 필지 설정 안 됐어요. 자, 이거는 합병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 자, 100번째는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101번째는 저당권 설정 안 되는 상태예요. 이건 합병 안 해준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101번째와 102번째는 합병해 줍니다. 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설정되어 있대 동시에 다 받다. 같은 금융기관이다. 그러면 등기 원인과 접수번호 똑같으니까 이건 하필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아까 이거는 2017년도에 설정했고 이거는 2018년도에 설정했다면 이건 등기 날짜가 다르고 접수번호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필 해주면 안 되는데 이걸 하필 받아줬단 말이에요. 지적소관청에서. 그럼 지적소관청에 있는 담당 직원 공무원분들은 이 지적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군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저 시험 들은 분 중에서도 지적과 공무원 계셨어요. 수업 듣고 난 뒤에 저한테 하시더라고. 교수님 우리 처음 배웁니다 이런 거. 지적과 다 자기 담당하시지만은 면접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지적 담당 공무원들은 이게 합병 요건을 법을 공부 안 하셨으니까 합병시켜 줬단 말입니다 이게 대장에다가. 예? 이 사건은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근데 등기소의 등기관 분들은 전부 이 공부를 하거든. 법을 공부하거든 그 사람들. 법원직 공무 등기 시험 공부해가지고 다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이거 합병 안 되는 건데 합병했네. 그러면 되돌려 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예. 그건 다시 지적과 담당 공무원은 다시 원상복귀 시켜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합병 안 되는 걸 여러분 토지 합병했을 때 이제 이해됐죠? 자 이제 합병 이제 그 시험 문제 넣으면 답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8가지 그 합병 그 공부를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괜히 고생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럼 나머지 보십시오. 1번부터 해가지고 2번, 3번, 4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딱 읽어보시면은 아 이거 합병되고 안 되고는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요것만 자 소유권, 용의권이 등기된 경우는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되고 단 아까 용의권 중에 하나 주의하실 거 하나 있었어요. 아니지. 지역권. 용의권 중에 지역권도 용의권이죠. 용의물권이잖아요. 근데 지역권 중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었을 때는 합의가 안 된다 했어요. 승역지 지역권은 얼마든지 합의해도 돼 이게. 승역지 소유자가 다른 땅 옆에 인접하고 있는 똑 지목에 갖고 담보도 설정 안 돼 있고 그런 상태라면 얼마든지 이 땅하고 이 땅하고는 합의해도 그럼 합의하더라도 을시기는 이 땅 요 빗금친 기존의 길낸 부분만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됐죠? 예? 너무 어렵게 생각. 그렇죠. 그렇지만은 한 필지는 잡혀 있고 한 필지는 안 잡혀 있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두 필지 다 하나 세 필지가 동시에 잡힌 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설적 공동저당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두 필지 다 아는 세 필지 다 동시에 잡혔다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필지는 저당권 잡혀 있고 한 필지는 안 잡혀 있는 건 합의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저당이란 거는 목적물 전부에 미치지 일부에 미칠 수 없어요. 만약 이거 합의를 해줬다. 그럼 금융기관에 처음에는 대출해줄 때 100번째만 담보 대출해줬는데 합의를 해버리면은 여기까지도 저당권 효력이 미쳐버려요. 누구 좋아요? 은행이 좋아지지. 은행이 좋아지지. 여러분 피해봐요. 왜? 대출 받을 때는 100번째만 대출 받았는데 예? 합의를 해줬다. 그러면은 은행 나중에 전투 다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은 일부 미칠 수 없거든. 담보란 거는 불가분성이에요. 목적물 전부에 미치지 일부의 담보가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두 필지 다 여러분 은행에 대출 1억 받으시면서 100번째와 101번째 둘 다 동시에 대출 받았었어요. 이땐 등기 원인과 접수 번호와 날짜가 똑같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여러분 또 피해 없고 금융기관 또 피해 없어요. 됐습니까? 이제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1년 내내 강의해야 돼. 근데 이제 이해해 놓으시면 쉬워요. 이제 교수들이 문제 냈을 때, 이 말이구나. 담보란 거는 용익물권은 일부에 미쳐도 관계없잖아요. 임차권은. 그렇지만은 담보라는 거는 일부에 미치는 게 없어요. 원칙은 안 돼요. 유치권은 이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이제 개간했을 때, 임야를 개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원래도 유치권도 전부 미칩니다. 여러분 미국 공부하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거 담보, 가등기 담보 이거 전부에 미치지 일부에 미칠 수 없어요. 근데 유치권도 일부에 원칙이 안 미쳐요. 목적물 전부에 미치지. 그런데 단 예를 들어서 예외로 이제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은 임야가 하나 있었어요. 자, 임야 저 산이 하나 있었는데 덩치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뭐 농장 배추 좀 심게 일부고 좀 개간해가 쓰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시길래 개간해가 써 있어. 그래서 여러분 포크레인가 포크레인 기사 불러가지고
밭 멋지게 한 100평 정도 밭 만들어가 채소 키워 드시고 뭐 이렇게 참깨도 심으시고 뭐 이렇게 농사 지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땅 돌려달라 했어요. 예? 돌려줬어. 이제 농장 하시는 분이 배 아프거든. 제가 이제 노숙했어요. 사용대차로 빌려드리다가.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거기 비용 들었어 안 들었어요? 예? 들었죠. 비용 들었죠. 예? 그러면 그 비용 든 거 내놔라. 그럼 내 돈을 비켜준다. 그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때 근데 유치권 산 전체 다 그 점유해야 됩니까? 그 반만 점유하면 됩니까? 일본 점유하면 되지. 산 한 필지 전체인데 뭐 한 필지인데 그 판례 하나 상고로 이해해 주십시오. 원래는 담보란 거는 일부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단 예외적으로 아까 판례 예외 하나 유치권 내에서 개간한 사건 그거는 그 임약 한 필지가 있으면은 임약 한 필지가 하나의 물건이거든요. 예? 한 필지 독립된 소유권이에요 그게. 근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혹시나 판례 나오면은 그거 하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참고해 보시고. 자 이제 저거 이제 하필 문제는 뭐 다 해결되고 단 아까 용익권 등기되었을 때는 하필 대대 승역지 지역권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하필해도 관계없어. 그렇죠? 그렇지만 요역지의 지역권은 마음대로 하필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요거 잘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관계는 측량할 필요 없이 합병하면 되니까 측량해야 된다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도 아까 뭐 용도가 그러면 우리 일부가 용도가 달라지면은 분할을 해야 되고 또 지목 변경도 당연히 수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목 변경이라는 거는 원칙은 한 필지의 용도의 전부가 거기 달라지면은 우리 지목 변경을 하게 되죠. 자, 거기 지목 변경의 개념 거기 잊으시고. 그러나 2번에 보시면은 형질 변경하고 형질 변경. 그럼 형질 변경이 뭐냐? 경작을 위하여입니까?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입니까? 이외 고동안 이외 이런 게 함정이에요. 이외 고동안 이외 절토는 산을 깎아내는 거죠. 성토 메꾸는 거죠. 그죠? 성토. 그 다음에 포장은 덮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러한 것을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대상 토지, 국토 이용 및 계획하는 법률이에요. 형질 변경. 그 다음 2번 건축물 용도가 변경. 그 다음 3번 고주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줄 치시고 이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 그러면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원래 우리 합병하려면은 지목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합병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 하다 보면은 지목이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내의 땅들이 전부 지목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다르면 합병해줘야 안 해줘요, 이거? 안 해줍니다, 원칙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방금 지목이 달라도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여기 다르더라도 합병해준다, 이 말, 거기. 됐죠? 이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합병 신청하실 때는 지목이 다르면 합병 안 해줍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합병 신청할 때는 아직 공사 막 이제 진행 중이고 아직 택지 조성 중이고 이거 하더라도 지목이 달라도 합병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동주택이라도 이런 것들. 예. 자,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 뭐 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는 지목이 다르면은 합병 신청을 뭐 거절한다, 합병할 수 없다 하면 안 돼요. 이건 합병 신청을 거기 공사 준공 전이라 하더라도 합병을 신청한다. 못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109쪽에 보시면은 거기 우리 시골에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그 다음에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으로 지목 변경과 관련하여 막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거나,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 그거 줄치시죠. 우리 전답 과수원 이거를 통칭해서 뭐라 하지요? 전답 과수원. 요걸 농지를 하잖아요. 그죠? 농지. 이 통칭해서 세 개 합쳐서 농지를 합니다. 그 농지라는 지목은 없죠. 그죠? 예. 농지라는 지목은 없고 이걸 통칭으로서 농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땅을 사시게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한 거는 전답 과수원. 이렇게 전답 지목이 전답 과수원. 그러면 요 세 개 지목에 대한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1, 2, 3 서류를 전부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뭐 준공했나 안 했나 이런 거면 그죠? 그죠? 필요 없다. 그냥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현장만 가서 바꿔준다. 서류는 필요 없고 사실 조사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셔서 그 3번. 자, 지목 변경 시에는 지번, 면적, 경계, 소유자 변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많은 시험에 뭐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은 지번도 달라지고 또 측량을 해야 되고 뭐 면적도 변경 등록한다.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지목 변경은 용도만 달라지는 거지, 토지의 용도만 달라지는 거지,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또 측량도 해야 돼요 안 했대요? 안 했대죠. 아까 우리 합병할 때도 측량 필요 없었고, 그리고 지번 변경할 때도 측량해야 돼요 안 했대요? 지번 변경 안 해도 되죠. 지번 변경은 지번만 달라지는 거지 면적에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서 시험에 이제 공부 대비해 놓으시면 돼요.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나 모르시나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4번도 한번 보십시오. 자, 4번에 그 보시기를 지하철 또는 도로 터널 구간의 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여 지적 공부상 분할이 되었다. 분할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 지목 변경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터널만 뚫었고 지하철만 뚫었지 지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걸 아셔라 이 말이에요. 만약 교수들이 이거 문제 내놔놓고 지목 변경 사유가 된다 하면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꼭 좀 이해하시고요. 예, 그거 별표 놓으시고. 그 다음 등록 말소. 자, 등록 말소는 거기 토지의 일부나 전부가 바닷물에 잠겼을 때 등록 말소를 하게 되고, 그 대신에 이때까지 우리 토지 이동 신청은, 지금까지 우리 공부하신 이동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였습니까? 60일이었죠. 6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등록 말소는 며칠입니까? 90일. 자, 날짜도 달라요.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 신청 의무 거기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 근데 언제부터 90일이에요? 통지를 받은 날, 그거죠. 통지를 받은 날. 만약에 사유가 발생한 날 하면 맞아 틀려요? 틀렸죠. 사유가 발생한 날이 X, 사유가 발생한 날 하면 X. 여태까지 앞에는 전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 등록 말소는 날짜도 90일, 날짜 기산일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통지를 해드리면은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이다 하는 것 꼭 좀 이게 이제 넘어가면 안 돼요. 거짓말에 꼭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거 함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록 말소된 토지의 회복, 다시 우리 거기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 줄치죠. 지형 변화. 근데 우리 지형 변화는 뭐 이제 땅이 뭐 지각 변동이 인하여 다시 육지화 됐다. 그 다음에 2번은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됐다. 이때 소유권을 되찾을 수는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우리 대법원 판결이에요. 하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이것이 육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찾을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일단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렇지만 뭐 자연적으로 여러분 포크레인 가지고 만약에 하천이 떠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전답이 일부가 유실됐고 이걸 포크레인 기사 불러가 성토를 하셨다면은 소유권 되찾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건 여러분 작업해 가지고 다시 회복했으니까 그건 소유권 조정하면 돼요. 그렇지만 하천 부지되어 버렸고 국가에서 이제 제방공사 즉 하천 직강공사로 인해서 여러분 옛날 조상답이 그게 하천되었던 것이 다시 하천 직강공사로 인해서 하천으로 뭐 제방이 됐다든지 했다고 해서 그걸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 난 겁니다. 하천 바닥이 돼버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측량은 일부일 때는 거기 측량. 자, 일부일 때는 측량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분할 측량을 한 후 되고. 그러면 전부가 바다로 됐을 때는 측량할 필요는 없다. 그 줄시죠. 자, 아까 원래 우리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지번 변경, 합병, 공부 제작성, 이때는 아예 측량도 할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이라든지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측량을 하되 면적 측량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경계 복원, 지적 현황 이 두 개 측량은 면적 낼 필요 없었어요. 따라서 검사 측량도 요하지 않는다까지 출제됩니다. 근데 여기 등록 말소할 때는 한필 일부가 말소될 때는 분할 측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닷물에 일부가 잠겨버렸다면 당연히 분할 측량해야 되고, 그렇지만 한 필지 모두가 바닷물에 잠겨버렸다면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건 당연한 기고. 근데 시험에 오면 또 틀려버려요. 실수로 많이 틀렸다 해요. 제가 시험 이제 장에 갔다 온 분들이 교수님 수업 중에 그렇게 막 발표하고 다 해놨는데 시험장에 갔다 원래 떨어졌다 하면 그렇게. 저도 옛날에 수능 시험 칠 때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조선 전기 때 모습을 찾아라 하는데, 조선 전기 때 1번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 계셨다. 2번 어머니가 김장을 하시려고 마늘을 까고 계셨다. 3번 동생이 부엌에서 감자를 구워 먹고 있었다. 4번 지붕 위에 고추가 울긋불긋 마르고 있었다. 몇 번입니까? 다음 중 조선 전기의 모습을 찾아라. 그렇게 뭡니까? 상품권 10만원. 감자, 고추, 고구마, 담배, 마늘. 마늘은 당군 신화에 나옵니다. 저 복도에 나와가지고 아차 마늘 당군 신화 딱 이미 뭐 답은 마늘 아니라 고추 찍고 나왔어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예. 1시간 더.